자, 오늘은 우리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가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형과 중복되는 문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만 풀면 몇 문제 되지 않아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총 9문제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나형보다는 비중은 조금 작지만 그래도 9문제면 엄청 많이 나온 거죠. 나형에서 11문제가 나왔었거든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2점짜리라서 간단합니다. 이게 지수법칙, 거듭제곱근에 대한 문제인데 거듭제곱근 이런 식으로 루트와 이런 지수 형태가 섞여 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지수로 고쳐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편리합니다. 보통 이렇게 섞여 있을 때에는 지수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수 형태로 고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고쳐주고 한 번 더 적어주면 거듭제곱근의 형태를 지수로 고치려면 여기 얼마가 돼야 되죠? 3분의 2로 고칠 수 있다라고 했죠. 3분의 2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밑이 3으로 같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한다. 그러면 3의 1제곱이 돼서 최종 답은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항이 3번 문항입니다. 삼각함수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러한 범위에 있는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가 이러한 값일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이 정도 수준은 교과서 예제 수준이죠. 우선 세타의 범위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기 때문에 제 몇 사분면? 제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으니까 2사분면의 동경에 위치하는 그런 각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고 우리 요거 미리 체크를 할게요. 우리 동경이 1사분면에 있느냐, 2사분면에 있느냐, 3사분면에 있느냐, 4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결정이 됐었잖아요. 1사분면은 올, 다음은 사, 탄, 코 이렇게 됐었죠. 지금 제 2사분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인은 양수, 나머지는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탄젠트 값은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찍더라도 몇 번을 찍어야 돼요? 1번 아니면 2번이란 뜻이에요. 그쵸?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탄젠트 세타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는 지금 사인 세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식이라고 했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므로 이 식을 변형한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사인 제곱 세타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활용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사인 세타의 값은 7분의 루트 21이라고 했고 이것을 제곱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1 빼기 49분의 21 이렇게 되고 49분의 얼마 되죠? 28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다 루트를 씌우고 부호는 뭐다? 2사분면이니까 부호는 뭐다?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무조건 마이너스로 빼주자. 그러면 루트 49는 7이고요. 루트 28은 7, 4, 28이라서 7, 4, 28이라서 4는 2로 밖으로 튀어나가고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은 다시 7분의 루트 2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 약분하고 루트 7 약분하면 누구만 남죠? 루트 3만 남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거 알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만 적으면 마이너스 2분의 여기 마이너스 2만 남았잖아요. 나머지 약분돼서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 곱하면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예쁘게 적어주면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리 그 수학 나형 문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조금 수준을 높인 문항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5번이 있는데 5번은 수리 그 수학 나형에서 풀었던 문제랑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예요. 10번도 마찬가지. 물론 거기서는 AC의 길이가 아니라 AC의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K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우리 답 21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21이 답이 되거든요. 똑같은 문항입니다. 그 다음 풀 수 있는 게 16번이에요. 16번 문제부터 이제 4점짜리인데 문제가 엄청 길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천천히 볼게요. 상수 K에 대하여 근데 K는 1보다 크대요. 이런 조건도 유심히 봐야 된다고 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있다. 항상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an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수열이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수가 나열이 되어 있으면 계속 값이 커진다는 뜻이고요. 곡선 y는 이의 x 위, 이 지수함수 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다. 이렇게 보고 그림에서 PN과 QN을 지나고 각각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QN이라고 하자. 그럼 삼각형 QN, PN, PN 플러스 1을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삼각형의 넓이가 AN이다. A1은 1이고 A1분의 A3이 16일 때 AN을 구하는 과정이다.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우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왔대요. 요거는 왜 이렇게 나온 걸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 기억나죠? 여기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해주면 되는데 x의 증가량 an 플러스 1 빼기 an y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 기울기니까 얘랑 같다. 그러면 양변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양변에 an 플러스 1 빼기 an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에 붙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양변에 이 값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하트 공식을 써서 표현하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밑이 2로 같으니까 나누기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2의 an 분의 2의 an 약분되면 1 이렇게 나오고 k an 플러스 1 빼기 an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이항만 해주면 이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변형만 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고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 보면은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1 빼기 an 여기 부분이 공통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x로 처리하면 2의 x는 kx 플러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냥 x로 두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값이 n이 1일 때 x 그러니까 a2 빼기 a1
n이 1인 경우 a2 빼기 a1을 뭘로 둔다? x로 두면 2의 x k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x는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n이 2인 경우도 똑같이 생각하면 그러한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x 값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방정식의 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면 풀면 되는데 이거는 지수 형태와 1차식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를 구하는 그런 대수적인 접근보다는 이것을 기하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기억나요? y는 2의 x제곱 이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x 플러스 1의 그래프의 교점이 이 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너무 못 그렸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x축, y축 했을 때 좌변이 지수함수니까 2의 x니까 기본 그래프 뭐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1. 그러면 y는 kx 플러스 1은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k인 어떤 직선 그래프잖아요. 1차 함수니까. 그러면 대략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겠네요. 얘를 너무 다시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각보다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y절편이 1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여기를 지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직선. 그러면 교점이 생겨요. 교점이 여기서 언젠가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문제에서 k는 1보다 크므로 이것은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 d를 갖는다. 그 말이 이거예요. 만나는 교점이 한 개 존재하고 그 x 값이 해가 되니까 이게 d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러한 생각을 고려하지 않아도 여기서 알려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끼워 맞춰서 그림을 그려줬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교점이 여기에도 있긴 하지만 양의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 x의 값이 양수일 때 만나는 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 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까 x라고 뒀던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x 값이 d라는 거는 여기 아까 x였으니까 이 값이 d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 많이 보던 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항상 일정한 수 d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그럼 점 Qn의 좌표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좌표와 여기의 좌표를 가지고 어차피 y좌표와 x좌표가 각각 일치할 거기 때문에 pn 플러스 1의 x좌표와 일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고 y좌표는 pn의 좌표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으면은 이렇게 qn의 좌표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A에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요 값은 D라고 했습니다. D.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A1분의 A3가 16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D의 값을 구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 이 과정이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1분의 A3가 16이래요. 이걸 좀 표현을 해볼게요. 위에 AN을 구해놨기 때문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A3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어차피 2분의 1 약분되고 어차피 뒤에 항에서 바로 앞에 항을 뺀 거는 공차 D와 같기 때문에 D로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돼요. 이 값이 16이란 뜻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A1의 값을 가르쳐줬어요. 1이라고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 2의 1제곱이 되고 A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2.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 D를 한 번만 더 해주면 A2가 나오겠죠. 다시 적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A1은 1이라고 했고 A2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D라고 했으니까 D를 더해주면 두 번째 항이 나온 거고 다시 D를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1 플러스 D로 쓸 수 있고 또 D를 더해주면 A 플러스 3D가 되니까 네 번째 항이 3D가 되고요. 세 번째 항은 2D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 1제곱은 2고 여기 보면 D만큼 여기 분자를 보면 D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2의 D 곱하기 2의 1 플러스 2D 빼기 2의 1 플러스 2D 이게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부분 알겠죠? 1 플러스 3D인데 일부러 이렇게 쪼갠 거예요. 지수법칙에서 다시 계산하면 이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분자는 2의 1 플러스 2D로 묶어낼 수 있고 남는 것만 적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분모도 마찬가지예요. 분모도 2의 1제곱으로 묶어내면 2의 D 빼기 1 이렇게 전개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같은 원리예요. 또 이렇게 바로 좀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2의 1제곱 곱하기 2의 D제곱 빼기 2의 1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2의 1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알겠죠? 그러면 또 약분이 돼요. 그리고 2의 1제곱이 분모에 있고 나눠준다고 했기 때문에 2의 1 플러스 2D 지수법칙에 의해서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의 2D는 16, 2의 4제곱. 그럼 2D는 4가 돼서 D는 얼마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D의 값은 2가 되고요.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항 구하는 공식 첫째 항 플러스 n-1의 2. 그럼 얼마가 되죠? 2n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2n 빼기 1이 되고 그러면은 다시 an으로 돌아가서 an에서 이 부분이 d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약분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니까 남는 거는 2의 n 플러스 1 빼기 2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어서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다 구해놓고 가에 알맞은 수를 p, 나다에 알맞은 식을 fngn이라고 했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가는 p라고 했는데 p는 d의 값이고 d가 2라고 구했죠. 그 다음에 나의 알맞은 식이 fn인데 fn이 2n-1인데 f2가 필요하니까 3. 그 다음에 gn은 마지막에 구한 2의 n 플러스 a의 n 플러스 1 빼기 2의 an과 같고 문제에서 g4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g4는 2의 a5 빼기 a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5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일반항 구하는 공식 A5는 5 대입하면 9, 4를 대입하면 7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거는 2의 7제곱으로 묶어서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2의 7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P 더하기 2 더하기 F2는 3, G4는 2의 7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2 더하기 2의 7제곱이고 2의 6제곱이 64니까 2의 7제곱은 128이 되어
최종 답은 130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죠. 어려운데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도형을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결국 등차 수열임을 알아내서 푸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물론 얘랑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형태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교과서 문제를 잘 풀고 그러한 문제를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면 4점짜리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이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으로 다 알려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힌트가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가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면 21번 문제가 있고요. 뒤에 27번까지 있거든요. 조금 끊었다가 할게요.